우리 어머니 인적공제 누구한테 해야지? 딱 정리할 건 뭐냐면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것도 있거든요. 495만원 정도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돈관리 전문기업 행센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2월달 되면서 연말정산 시즌이지 않습니까? 상담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신데 그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에 속하시는 분들께서 연말정산과 관련돼서 불만 섞인 토로를 굉장히 많이들 하곤 하시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소득자 분들에게는 우리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게 소득공제가 있고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근데 고소득자 분들은 이 세액공제보다 사실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고소득자 분들은 절세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과거부터 소득공제였던 것들이 점점 세액공제를 바뀌어오고 있고, 그리고 세액공제에서도 고소득자 분들은 혜택이 적거나 없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시면서 우리는 뭐 세금 이거 연말정산 환급도 못 받네,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근데 이게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 시즌 되면 이런 것들 가장 많이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우리 어머니 이거 인적공제 누구한테 해야지? 당신한테 해야 되나 나한테 해야 되나? 이런 의견들 막 나누십니다. 근데 이때 딱 정리할 건 뭐냐면 배우자분들 중에서 소득이 높으신 분, 그러니까 세율이 높은 분이겠죠. 세율이 높은 분께서 인적공제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적공제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원래는 1,000만 원이면은 여기에서 뭐 세금 60만 원 내게끔 되어 있다 인 건데, 소득공제라는 게 소득을 공제해 줄게요. 당신의 원래 소득은 1,000만 원이지만 150만 원 빼줄게요. 그러면 850만 원으로 놓고 계산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소득공제인 거죠. 그럼 1,000만 원일 때 60만 원의 세금 부과가 됐으니까 당연히 850으로 줄어들게 되면 세금이 줄겠죠. 그 금액이 얼마냐면 약 9만 원 정도가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신 분이 인적공제 150만 원 적용받으면 9만 원 절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과표가 1억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150만 원 공제를 받아요. 그러면은 과표가 9,85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데 그 차액이 얼마냐면 절세 금액이 52만 원입니다. 차이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소득 공제를 안 받으셨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 35%의 세율을 적용받다 보니까 낼 세금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소득을 공제해줘 버리니까 세금 낼 소득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분들끼리 요즘 연말정산 시즌 때 인적공제를 뭐 누구 앞으로 하네 이런 거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그냥 세율이 높으신 분이 모든 소득공제 할 수 있으신 건 다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세액공제, 그러니까 보험료 같은 게 세액공제거든요. 세액공제는 뭐냐면 그냥 얼마의 금액에서 정해진 율을 빼주는 거예요, 세금을.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서 계산할게 였다면, 세액공제는 그냥 얼마의 금액에서 예를 들어 보험료 100만 원 냈다. 그럼 100만 원에서 몇 퍼센트, 12%는 그냥 빼줄게. 당신의 세율이 얼마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12%야. 이렇게 딱 정해진 거죠. 어떤 건 12%, 어떤 건 15% 그렇겠죠. 보험료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비율이 12%거든요. 그러면 연봉이 1,000만 원이신 분도 12%를 적용받아서 12만 원의 절세가 될 거고요. 연봉이 1억이 넘으시는 분도 세액공제율은 똑같이 12%라서 절세는 12만 원이 되는 거죠.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적용받는 세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그 세율 차이만큼 혜택이 크기가 달라지는 거였는데, 세액공제는 나의 세율이 얼마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정해진 율대로만 공제를 받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이 높은 분한테 하건 낮은 분한테 하건 이런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께서 이제 연말정산 하고 나시면 나중에 받아보시게 될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인데, 이 빨간색 박스가 소득공제란이고요, 오른쪽에가 이제 세액공제입니다. 근데 보시면 세액공제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적용받는 뭐 보장성 보험이나 의료비나 교육비나 뭐 기부금 관련된 것들이나 뭐 월세, 그리고 뭐 연금저축계좌 이런 것들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 어딨냐? 다 세액공제에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것들이 예전에는 다 소득공제에 있었거든요. 보면 요거는 2010년도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인데, 아까 보셨던 보장성 보험료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금저축, 소득공제 이런 게 다 원래는 소득공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다 세액공제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득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소득공제일 때는 꽤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세액공제로 바뀌어버리니까 점점 연말정산할 때 혜택 받을 수 있는 절세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볼멘 소리를 내기도 하게 될 만한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특히나 세액공제가 된다 하더라도 차등을 둡니다. 어떤 차등이냐면 가장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우리가 연금저축계좌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900만 원 한도로 해서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데 일단 이게 기분 나쁘죠. 왜냐? 옛날대로였으면 내가 35% 세율 구간이었으면 35%의 뭔가 공제를 받아서 뭔가 혜택이 크게 받는 건데 일단 15%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내가 총 급여가 5,500이 넘는다 그러면 15%가 아니고 12%로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도 1,000만 원 한도로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소득이 5,500에서 8,000만 원 사이면은 17%가 아니고 15%인 거예요. 근데 8,000만 원까지는 15%면 8,000만 원 넘어가시는 분은 세액공제율이 얼마일까요? 네, 적용이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 청년형 장기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34세 이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거든요. 요즘에는 34세 이하이신 분들 중에서도 IT 기업이나 뭐 대기업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총급여가 꽤나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면은 600만 원 한도로 40%가 소득공제입니다. 괜찮네 싶은데 5천만 원 이상이신 분은 가입 불가. 아예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소득공제였던 것들이 세액공제로 바뀌고 세액공제 중에서도 소득을 나누어서 고소득자분들은 좀 혜택을 적게 주는 그런 식으로 연말정산이 바뀌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소득자분들께서는 연말정산이고 하실 때 좀 볼멘 소리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절세할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끄는 건 여러 개의 화살이 아니라 단 하나의 핵무기다. 우리가 북한을 못 건드리는 이유가 핵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연말정산에도 핵무기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엄청 많이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작년에 놓치셨던 분들은 올해는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었던 투자조합 출자 등 이런 항목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금액이 얼마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내가 핵폭탄 보유국이냐 비보유국이냐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여기다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던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업 중에는 이렇게 벤처 기업임을 확인받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에 우리가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근로소득 금액이 6천만 원이다. 근데 내가 벤처 투자를 3천만 원을 했다. 그러면은 3천만 원 다 소득에서 빼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인적공제나 이런 것들 보면 다 150만 원, 많아야 어떤 것들은 뭐 240만 원, 요 정도 1, 200 단위의 뭔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벤처 투자는 1,000만 원 단위의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분들에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표가 이제 5천만 원이신 분들 같은 경우 3천만 원 벤처 투자하면 얼마가 절세가 되느냐를 보게 되면 3천만 원 투자했을 때 약 495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95만 원이라면 진짜 한 달 월급 진짜 이상이 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진짜 진정한 13월에 월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과표가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을수록 혜택이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왜? 소득공제니까. 소득공제는 내가 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공제 적용받았을 때 혜택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봉 5천만 원인 경우에 3천만 원 투자해서 495만 원의 혜택,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었다면 1억이신 분이 과표가 1억이신 분이 똑같이 3천만 원 투자하면 당연히 더 절세 효과는 커지겠죠. 그럼 얼마가 절세가 되냐면 투자 금액은 똑같아도 세율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938만 원이라는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진짜 한 500만 원 정도 돌려받는 것도 진짜 큰 건데 1,000만 원 가까이 돌려받으면 진짜 막 눈이 땡그레지는. 아마 작년에 벤처 투자하셨던 분들은 2월 말에 진짜 소고기 1등급으로 맛있게 드시고도 주머니가 두둑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겠죠. 이건 제 실제 상담 사례인데 예전에 이제 연봉이 한 8천 정도 되시는 분께서 이 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좀 부담이 된다. 이것 좀 어떻게 줄일 수 있지 않겠냐. 도저히 연말정산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상담했던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4,900만 원, 약 5천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여기 투자조합 출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빈칸입니다.
3천만원이다. 여기다가 3천만원만 넣을 수 있는 투자를 진행하시게 되면 엄청난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시뮬레이션을 해드렸어요. 그 시뮬레이션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서 그냥 다 모의 계산 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막 궁금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벤처 투자라는 걸 했다면 얼마의 절세를 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신 분들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잘 돼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 계산을 해보니까 원래는 620만원 정도 세금을 내셨던 분인데 이제 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500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 절세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600만원 내야 되는데 100만원만 내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날라가지.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연봉 1억이신 분의 사례인데 실제로 제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데 1억의 종합소득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2023년도 거죠. 23년도에 1억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벤처 투자를 5천만 원을 했어요. 저는 제 회사에 제가 직접 투자를 했는데 이 3천만 원 투자하면 3천만 원 전액 공제가 다 되고 소득 공제가 5천만 원 투자하면은 3천만 원까지는 100% 공제, 3천부터 5천만 원까지는 70% 공제라서 합치면 4,400만 원이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4,4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제가 벤처 투자를 안 했더라면 2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담을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한 750만 원 정도로 세금 납부가 끝났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 1,200만 원의 지방세 포함하면 뭐 한 1,370, 1,360 정도의 절세를 할 수 있었게 된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경제활동하면서 우리가 1,000만 원 버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손 치더라도 1,000만 원 모으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1,000만 원이 그냥 세이브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절세 혜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또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야 벤처 투자 그 세금 혜택이 좋은 건 알겠다. 근데 이것 또한 투자니까 결국은 이런 거 있지 않겠냐 라면서 이런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냐면 뭐 원금 손실 나면 어떻게 해요? 뭐 투자는 어디 가서 해야 돼? 은행 가면 되나요? 증권사 가면 되나요?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 두 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는 회사의 전환사채로 직접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딱 그냥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아는 회사 그러니까 벤처 투자라고 해서 꼭 전망이 좋고 비전이 있고 되게 커질 만한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비상장 회사를 찾아서 투자해야 되는 이런 투자만이 아니라 그냥 내 주변에 누가 회사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벤처회사 인증을 받았다. 그럼 그 회사에 투자해도 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 뭐 저희 담당 세무서도 저희 회사에 투자하고요. 저희 뭐 가족분들, 뭐 저희 회사에 투자합니다. 그때 투자할 때 주식으로 투자하시게 되면 나중에 돈 뺄 때 힘들거든요. 이 벤처 투자는 투자하고 3년간 유지 후에 이제 현금화할 수가 있는데 이게 주식으로 투자해버리면 나중에 빼기가 어려워서 무조건 전환사채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딱 만기 되면 돌려받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벤처 회사가 있고 그 벤처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면 그 회사에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아는 회사, 가족회사 또는 친구 회사, 뭐 거래처 등등등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나 또는 본인 스스로 운영하는 회사, 자기가 운영하는 법인이 있다면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저도 또 작년에 제가 투자를 했거든요. 벤처 투자 또 저도 또 5천만 원 똑같이 했어요. 근데 제 회사, 두 회사가 제 회사인데 제 회사에 그냥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올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서 종합소득세를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회사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가 아니라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 있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저희 회사에 투자하거든요.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본인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소득공제가 됩니다. 뭐 거래처나 친구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벤처 투자를 하실 때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투자하려면 그 진짜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란 건 보통 이제 믿을 만한, 뭐 신뢰가 가는, 내 돈 떼먹지 않을 만한 뭐 이런 걸 지칭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는 회사에 투자하셔도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을 좀 내자면 고소득자분들은 연말정산에서 대부분 많이 불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한 가지가 너무나 유리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벤처투자 소득공제인 이걸 꼭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벤처 투자할 때 잘 될 회사 찾으려고 하면은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잘 될 회사 찾지 마시고요. 아는 회사 중에 벤처 회사 있나? 이걸 찾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투자하시게 된다면 주식이 아니라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이거 다음번 영상 때 말씀드릴 건데 셀프 벤처 투자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나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내 회사에 내가 투자하고 싶어도 나는 회사가 없어요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근데 본인 회사를 그럼 만드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회사를 만듭니까? 뭐 회사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쉽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조금만 하시면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고, 저희는 이미 그렇게 컨설팅 도와드려서 많은 분들이 실제 하고 있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건 여기 있는 이 영상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번에는 요 내용 집중적으로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행센이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심심치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늘 정직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